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복지지킴이 KBS 복지뉴스입니다. 드디어 벚꽃이 만개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처럼 어르신들의 노후에도 따뜻하고 편안한 햇살이 비춰야 할 텐데요. 오늘은 어르신들의 노후에 가장 필요한 햇살인 기초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신청조차 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월급과 적금 그리고 재산은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과 금융재산 그리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기초연금은 만 65세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59년생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반드시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내 생일이 4월이라면 3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빠서 한두 달 늦게 신청했다면 신청하지 못한 기간만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한국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말고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데요.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액을 높지 않아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란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지표입니다. 월 수입의 재산을 모두 더해 1인 가구 213만원, 부부 가구 340만 8천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나 월세 수입 등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월 수입은 당연히 포함되고 이외에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월급으로 환산하여 월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월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금융재산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금융재산은 예금과 적금, 주식보험 등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2천만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자 수익에는 월 4만원의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1억원의 예금이 있으시다면 2천만원이 공제된 8천만원에서 계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금융재산 1억원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2천만원을 공제한 8천만원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320만원이 됩니다. 이때 월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하기 위해 12개월로 나누면 26만 6천원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금융재산 외에 월급이나 부동산이 없다고 전제한다면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이자율이 3.5%일 경우 단독가구 3억 5천만원 이하, 부부가구 5억원 이하까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부동산은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대금보다 약 40% 정도 낮게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지역별로 공제가 되는데요. 대도시와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표준액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차감한 다음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집값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단독가구는 대도시 기준 시가표준액이 7억 7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7억 2천만원 이하, 농어촌은 7억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고 부부 가구는 대도시 기준 시가표준액이 11억 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1억원 이하, 어촌은 10억 9천만원 이하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 시 중요한 점은 자가와 전세가 공제되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또한 전세에 거주하실 경우 전세보증금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기초연금에는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월급입니다. 월급, 즉 근로소득은 기초연금의 소득 중에 가장 공제 혜택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0만원, 추가 공제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해보면 단독가구는 근로소득이 41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595만원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를 부부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를 하실 경우에는 더욱 많은 근로소득이 있으셔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즉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기초연금의 100%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소득역전 방지가맥제도가 있어서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역전 방지가맥제도란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정부가 당신의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주겠습니다. 하지만 평균보다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깎아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을 넘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득역전 방지감액에 의해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모두 받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최대 금액만큼 기준이 낮아지는데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려면 금융재산의 경우 단독가구 3억원, 부부가구 4억 5천만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단독가구 대도시 6억 6천만원, 중소도시 6억 1천만원, 농어촌 6억원, 부부가구 대도시 9억 9천만원, 중소도시 9억 4천만원, 농어촌 9억 2천만원, 근로소득의 경우 단독가구 365만원, 부부가구 515만원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기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것을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만약 만 65세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기초연금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에도 따스한 햇살이 비추기를 오늘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누르셔서 KBS의 든든한 정보를 받아보세요.